개시되었으므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조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네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에 네 분의 의원의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 20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신재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욱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인 여러분,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하여 주시는 용인, 이동, 남사, 평택, 진이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출신 한나라당 자치행정위 소속 신재춘 의원입니다. 우선 2005년도 들어 첫 번째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 본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먼저 평택시와 용인시 두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하여 관리기관인 평택시와 피해자인 용인시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라는 과제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착잡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시 진이면과 용인시 남사면 일부 지역 3,859평방킬로미터로서 지난 79년 3월 9일 지정되었으며 송탄 정수장에서는 진이천의 하천 분유수를 하루에 1만 5천 톤 취수하여 평택시 송탄 지역 주민 약 4만 명의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358개소에 1,276평방킬로미터로서 이 중 경기도에는 팔당 지역을 비롯하여 15개 지역에 204평방킬로미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의존율이 높아 해당 지자체장이 지정, 관리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았으나 팔당을 물을 이용한 광역상수도가 본격적으로 공급된 84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지방상수원을 보존, 우정할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 가장 크다 하겠으며, 다음으로는 지방상수원에서는 양호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내외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동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그 운영의 의미가 크게 감소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약 25년간이나 건축 제한 등 각종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깊은 상실감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공시지가만 해도 인접보호구역 외의 지역과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에 대한 가치가 5배 이상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에는 개발에 대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노인 인구만 늘고 있으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개발에 의한 청장년의 유입을 유도하지 못할 경우 이 지역은 더욱 피폐된 농촌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상수원 지역에 위치한 용인시 남사면 지역의 경우 상수도 보급 급수 혜택을 받는 평택시 송탄 지역 주민과는 달리 아무런 수혜도 없이 일방적인 개발 행위 제한만을 받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할 이유는 이러한 이유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첫째로 현재 평택 지역은 광역 상수원 지역으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지방 상수원 유지의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택시 하루 급수량은 9만 톤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배분 계약량 27만 3천 톤의 3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지역본부에서 작성한 수도권 중장기 용수수요 조사를 보면 평택시의 경우 2011년까지 총 37만 3천 톤의 광역 상수도를 확보함으로써 하루 최대 수요량을 감안하더라도 10만 5,346톤의 여유 용량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택시에 광역 상수원의 물량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감사원에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전국 상수도 체계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여 광역 상수도의 가동률이 54%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일부 중앙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수도 요금에 있어서도 지방 상수원을 이용하는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물 1톤당 1,500원을 부담하는 반면 광역 상수원을 이용하는 과천 주민들은 1톤당 500원만 부담하고 있어 3배 이상의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만 보더라도 광역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수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용수 부족을 이유로 25년간 지역 주민들이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규모인 1만 5천 톤 규모의 송탄 정수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가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앞으로 상수원으로서의 수질 보장이 어렵고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 시 사회적 비용이 편입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우선 상수원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진이천은 수중 미생물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질의 함유량을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평균 최대 7.2 ppm, 녹조 현상을 일으켜 결국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총 질소의 경우 최대 7.4 ppm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급수 이하의 수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우기철인 여름을 제외하고는 수위 차이가 극심하여 마시는 물로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학계 전문가의 의견도 또한 있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원의 특성 및 지역 여건과 수질 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장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남사면 주민들은 과거 전형적인 농촌 환경과 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해 용수의 확보 차원에서 보호구역의 지정이 불가피했던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방 하천인 진이천의 최상류 지역이 아닌 중류 지역을 취수원으로 함으로써 공장의 개별 입지와 인구 유입 등으로 그 수질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 분석 자료가 그런 사실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오염원의 개별 입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탄 취수장의 유지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그 목적성이 뚜렷한 것인지 따져 재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전체 인구 25%에 달하는 강북지역 약 280만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그동안 운영해왔던 구의 자양취수장을 폐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는 상수원수를 팔당 하류 한강에서 취수하던 것을 2011년까지 6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오염이 덜한 팔당댐 인근으로 취수장을 옮김으로써 수돗물의 고급화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인 신뢰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하물며 객관적인 수질의 안정성마저도 확보되지 못한 하천수를 수돗물의 원천수로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분석 기법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억 원으로 편익 18억여 원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용어 결과 또한 있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연간 30억여 원으로 손해가 나고 있으며 여기에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향후 10년간 약 3,110억 원의 손해비용이 발생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역 상수원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마저 월등히 높은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실로 막대한 국가 재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용인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데 힘을 보태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용인시 남사면 1호는 평택시에 화성시 등과 인접하고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리적 특성상 향후 동부가 물류 중심지이 될 평택항과 함께 현재 각종 산업시설 및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화성지역과 연계하여 그 개발 잠재력이 크다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월 말 경기도의 올해 경제 운영 목표를 발표하면서 10대 중점 추진 시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장 설립 활성화와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확대, 건설 경기 활성화, 농어촌 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26만 개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음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최근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남사면과 인근 이동면 지역을 남이 생활권으로 묶어 첨단 산업단지 조성,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복합 신도시로서의 개발, 기흥지역 첨단 산업단지 대체, 조성 등의 부지로 활용하여 자족 기능을 겸비한 특성화된 독립적 신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송탄 지역과 인접한 남사면, 복명리, 진목리 이론을 첨단 산업단지와 그 배후단지로서의 활용은 물론 용인시 기흥의 기존 첨단 산업단지 대체 부지로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개별적인 특화 산업의 육성이 가능함은 물론 인근 화성, 평택의 산업단지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되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지 해당 지역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경기 남부 지역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적인 중심지로서 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택, 화성 등의 인접 지역과 공용하는 윈윈 전략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제 운영 목표와 그 맥락을 함께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득력이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로 인하여 이러한 대의가 무산된다면 본 의원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은 참으로 답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경기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운영 정책은 실로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개별적인 공장 입지가 가능하여 현재에도 많은 공장이 신축 중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받으면 물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미 용인 수지 지역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 남사면, 평택시 진이면의 지역 주민은 과거 농업 일변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경기도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그 해제 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권자로서 경기도 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의 이행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관련 지자체장의 협의를 주선할 용의는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시설의 투자비와 유지 인력의 활용 방안 부재로 인해 시설 문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본 의원이 판단컨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고 기존 송탄 정수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 관리하되 가역상 수도의 공급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음용수 공급시설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지 예정인 인접산업단지 내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시설로서 그 활용 방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회복, 도농 간의 균형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지로서 확고한 경기도의 위상 확립을 위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며 도지사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유사시 소방재난통신 운영과 관련한 질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거론코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 내용은 속기록에 빠짐없이 등재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옥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수원을 비롯한 11개 도시가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지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 개발로 인한 급증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 시민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65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험 지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지구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되지만 고사장으로 활용할 시설로 6개 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학교별로 방송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관내에는 14개 고등학교에 13,423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도 3,566명에 이르르고 있음에도 고사장이 없습니다. 반면 수원 지역에는 33개 고등학교에 17,000여 명의 고3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1개의 수능 고사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험 지구대와 고사장 산정 기준은 무엇이고 지난해 산정 결과는 어떠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응시생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수원 지역으로 고사장으로 와서 수학 능력 고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한 용인 지역 수학 능력 고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교육감께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고사 당일 아침 일찌감치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고사장이 설치된 수원지구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전날부터 수능 고사장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용인 시민은 지난해만 5만 4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재학생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인 지역에 시험 지구대가 설치되지 않으면 수능 고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수험생과 학부모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재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 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같이 경기도와 도의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천만 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신재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춘 의원님께서는 평택시와 용인시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회복, 도농 간 균형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중심지로서 확고한 경기도의 위상 확립을 위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유사시 소방재난통신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민원 등의 갈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택시, 용인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서로 간에 상반된 이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용인, 평택 등 2개 시에 걸쳐 있어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 권한은 있으나 해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시설 용량 폐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법 체계상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평택시에서 발주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영역이 오는 4월 초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평택시, 용인시와 협의를 가져서 두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신재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유사시 소방재난통신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길 의원님, 신재춘 의원님, 이백래 의원님, 심진택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모두 7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65건의 질문을 통해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학규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4번의 의원님께서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이영길 의원님, 심재춘 의원님, 이백래 의원님, 심진택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춘 의원님께서는 용인시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인구 65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수능시험을 수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치르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시험지구 교육청의 설치 기준 및 고사장 선정 기준과 200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용인 지역을 시험지구 교육청으로 지정하여 수험생의 불편을 줄일 방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용인 지역 수험생들이 수원까지 이동하여 수능 시험을 치르는 불편이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능 시험지구 교육청 설치 기준과 고사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지구 설치 기준에 의하면 부정행위 방지의 일환으로 한 시험장에 통일 고교 수험생 40% 이상 배치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설치는 선택 과목별 남녀별로 분리하여 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의 고등학교가 시험장으로 필요하게 되며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의 규모는 특수관리 대상자 시험실을 포함하여 40개 이상의 교실을 갖춘 학교를 필요로 함에 따라 수능 시험지구 설치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 지구는 해마다 4월 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확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임의로 시험지구를 신설 또는 증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생들의 최대한 수능시험의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용인지역 시험지구 신설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길 의원님, 신재춘 의원님, 이백래 의원님,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한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7분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해결 방안을 간구토록 촉구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 조속히 시정함은 물론 각종 시책에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사안회를 선포합니다.